미술가들의 삶을 앞으로 얘기해 드릴 텐데 되게 재밌는 게 미술가들의 삶에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 어떤 한 경험이나 지점들이 결국엔 자기 작업에 반영이 되거든요. 이사배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그 연결 지점이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작품을 그린 작가입니다. 네, 뭐 워낙 유명한 화가죠. 네, 이거 누가 그렸나요? 뭉크요. 네, 맞습니다. 에드바르트 뭉크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어떤 좀 감정들이 여러분들 내면에서 생각이 나시나요? 술 마신 다음 날 같아. 정확하네요. 전날 기억나기 시작하는. 저는 너무 네. 명작이잖아요.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좀 귀엽다 캐릭터 네.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저 그림을 봤을 때는 약간 가슴이 답답한 기분을 느꼈어요. 감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 기분을. 아, 그만큼 살아오시면서 새로운 것들을 네. 경험했고 내가 좀 더 성숙해지거나 달라진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같은 물체지만 다르게 보이는 거죠. 네. 굉장히 좋은 지점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뭉크의 이런 작품을 보면 보통 우리가 슬프고 되게 절망적이다라는 네. 건 감정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뭉크는 왜 이런 작품을 그린 걸까요? 알아보면 그의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사실 평생 동안 죽음이라는 걸 의식하면서 살아왔던 삶이에요. 우리 사실 일상에서 죽음이라는 걸 잘 생각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네. 네, 이 뭉크는 평생 의식하면서 삽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유머티즘을 알았어요. 그래서 열병과 관절염에 평생 시달리는 인생을 살기도 했었고 이 고통 속에서 소년이 더 아픈 그 경험이 나옵니다. 그 5살 때 이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사망을 하시고 14살 때는 자기 누나마저도 폐결핵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몸도 병약한데 자기 어머니와 누나마저 이렇게 폐결핵으로 사망을 하게 되니까 어떻겠어요? 나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런 죽음의 공포를 항상 떠안으면서 살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셨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죽음을 잊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든지 지워버리고 싶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뭉크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이 이 갖고 있는 죽음을 기억하기로 해요. 더 강렬하게 기억하기로 하고 그것을 자신의 예술 세계의 핵심 주제로 반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병든 아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자기 누나, 14살 때 사망을 했었던 그 누나를 8년에서 9년 이후에 다시 떠올리면서 그린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 보시면 좀 어떠신가요? 되게 우울한 감정을 되게 많이 색깔도 그렇고. 그렇죠. 네. 네. 침침한 색깔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막 곰팡이 껴있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맞아요. 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뭉크 스스로도 자신의 삶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잊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맏누나였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가장 같은 누나였어요. 그 누나가 사망을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서 굉장히 곰팡이 서린 것 같은 축축한 느낌이 들고 마치 키키한 곰팡이 냄새가 우리한테 사실 전해져 오는 것 같은 그런 질감도 굉장히 느껴지게 됩니다. 시각적인 촉각뿐만 아니라 촉각적인 감각까지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뭉크는 이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의 작품 세계에 죽음을 계속해서 모티브로 해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새로운 발상이었습니다. 자기 작품에 자기 이야기를 담아서 그리는 거는 정말 이제 너무나 흔하잖아요. 네. 당연한 것처럼 돼버리고. 근데 왜 그때는 이게 뭉크의 작품이 왜 그렇게 특별했던 건지 좀 네.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뭉크 이전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방식이 자화상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하시는 van 고흐,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자화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까지는 있었는데 뭉크처럼 자기네 삶 자체를 그냥 작품의 주제로 한 경우는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뭉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죽음에 있는 그 고통 그리고 사랑에서 받는 고통들 이런 것들을 시종일관 자신의 작품에 솔직하게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을 표현주의 선구자다라고 후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35살에 사랑을 합니다. 이 뭉크도 죽는 게 두렵지만 사랑은 해요. 사람이니까 사랑은 하는데 마지막 사랑을 35살 때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툴라 라르센이라는 여인이에요. 실제로 둘은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둘이 로맨틱하게 막 유럽 여행도 다니고 했어요. 네, 우리가 항상 바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로맨틱한 유럽 여행? 네, 여행해요.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바로 사랑의 불균형이었어요. 이 툴라 라르센은 뭉크를 진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막 결혼을 정말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뭉크는 좀 달랐어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병약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봤자 이건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안 될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내가 예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툴라에게 얘기해요. 툴라야, 나 미안하지만 결혼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나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툴라는 그만큼 사랑했던 만큼 이 뭉크에 대한 증오의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냉정기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안 만나줬나 봐요, 뭉크가요. 네, 그런 상황에서 툴라 라르센이 갑자기 뭉크를 부릅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뭉크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뭉크한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뭉크가 마지막으로 그 툴라 라르센을 만나러 찾아가요, 집에. 그래서 문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그 순간 툴라 라르센이 침대에 숨겨져 있던 권총을 꺼내가지고 그 권총을 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툴라 라르센이 뭉크를 너무 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 나쁜 여자다. 아니, 그리고 그 권총을 어디에다 겨눴을까요? 네, 자기 이렇게- 자신한테 겨눕니다. 아, 뭉크 너 나랑 결혼 안 해주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뭉크가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가지고 이제 말린 겁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살려야 되니까. 네. 서로 실갱이를 이렇게 벌리는 과정 안에서 그 권총이 발사가 돼요. 네, 발사가 되게 되는데 권총이 발사되는 게 뭉크의 왼손가락 중지를 이제 관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는 과정 안에서 병원에 가서 그 총알을 빼게 되면서 이제 파국은 이제 종결이 되게 됩니다. 아, 말이 쉬운 거지 사실 그때 죽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뭉크 입장에선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화난데. 그렇죠. 죽음의 순간을 느꼈을 겁니다. 뭉크가 사실 그 이후에 정신질환에 시달려요. 알코올 중독에 걸리게 되고 안 하던 폭력을 씁니다. 막 술집에 가서 사람들이랑 시비 붙어서 막 싸우다가 총 들고 막 사람 죽이려고도 하고요, 뭉크가요.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안에서 이 사람이 5년 후에 이 아픔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자신이 죽을 뻔했던 이 고통을 다시 끄집어내서 작품 하나를 그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작품이에요. 마라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네, 이 작품은 마라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어디서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쿠르이 다비드라는 그 화가가 마라의 죽음, 동면의 작품을 그립니다. 이 다비드의 마라의 죽음을 보시게 되면요, 이 작품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혁명가 마라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 마라가 반혁명파 당원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애도하면서 다비드가 슬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럼 뭉크가 이 마라를 애도하면서 그린 거냐? 절대 아니죠. 그냥 자기가 그 당시 때 죽을 뻔한 거에 대한 자기 자신을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애가 아팠던 경험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뭉크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보고 있는 것을 그리지 않는다. 나는 보았던 것을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이 그것도 과거에 있었던 고통스러웠던 경험, 그 경험을 숙성을 시키고 끄집어내서 이러한 그림으로 완성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Don't know how it led to this. I felt a tremor in your kiss. Earth shakes and I answer it. My body realigns. It's too much, can I handle this? I taste the pleasure on your lips. You make planets start to spin. I'm ready to ignite. 자, 이 그림을 완성하고 2년 후에 뭉크는요, 이제 혼자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노르웨이의 굉장히 물 좋고 산 좋고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가서 혼자 칩거를 하면서 46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남은 여생을 혼자 그림만 그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병약했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잖아요. 자, 이런 뭉크가 그렇다면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았는데 몇 살까지 그럼 살았을까요? 이런 사람이 진짜 오래 살기는 맞아. 합니다. 감수하셨을 것 그죠? 같아요. 77살. 제일 오래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끔찍이도 아끼는 사람들이 정말 오래 살아요. 네. 그죠? 잘 살아요. 뭉크는 결국엔
81세까지 살아요. 완전 81세. 이 81세는 우리 지금 한국 남자 평균 수명도 웃도는 그런 수치예요. 그리고 그 당시 때 1918년에 세계대 2차 대전 때 스페인 독감이 유럽 전역을 강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때 사실 에곤 실레도 그때 그걸로 사망을 해요. 어머. 근데 그걸 이겨냅니다. 이거. 이 뭉크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릴 수 있었던 최후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이겠죠. 정말 단순해요. 자기가 노화돼 가는 거. 자기가 노화돼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밖에 하지 않으니까요. 사망하기 4년 전부터 자기 혼자 칩거하면서 이게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깡 말라 있죠? 네,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엔 다가오는 죽음을 이제는 피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관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승사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평소에 사실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합니다. 좀 불쾌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젠간 죽을 거잖아요. 뭉크의 작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